여기 안내문에요. 글씨가 없어야 되는데 글씨가 있다. 뭐 지연 감액, 미감액, 뭐 지연 신고 이런 거 있으면은 창업 감면 다 날라가요. 이게 중소기업 특별 감면 같은 것도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로 우리 업체 하나 다른 데서 이관해서 왔는데요. 창업 감면 1억 5천 달랐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지재훈 세무사입니다. 약속 지키시네요. 자주 오신다더니. 요즘에는 이제 자주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성실한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뭐 의상처럼 뭐 흑백으로 맞춘 거예요? 옷이 별로 없어서 종소세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종합소득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에 이 수습세무사 할 때 이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되게 속된 말로 어설프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 페이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틀린 정보도 많았고 그때 저 일 가르쳐 주시던 우리 왕 실장님이 이거 믿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있어요. 이거 보고 잘못했다가 맞아. 신고를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느낌? 무섭죠, 요거 일단 뽑기가.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세도 나오고 법인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는데 소득세는 요즘 진짜 디테일하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때가 너무 많아서 꼭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 대리인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이거를 좀 볼 줄 알면은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 대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것을 미리 출력을 해왔어요. 사실 2024년 기속에 대한 안내문은 아직 출력은 되지 않지만 제가 가져온 23년도 안내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 그리고 매입, 특이사항 등을 분석해서 이런 안내문을 제시하는데요. 이 안내문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떤 공제가 우리가 받고 있었는지 또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요하게 볼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요 안내 유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리고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는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기 조정 대상자, 우리 사업장의 매출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지만 조금 낮은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주 분들이 회계를 하신 분들이 본인이 직접 자기 조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한 페널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창업 감면이나 그리고 통합고용 세액 공제 같은 공제 등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지만 감면이 적용돼요. 근데 자기 조정 대상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감면이 배제될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별 수익 금액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익 금액은 우리의 매출뿐만 아니라 부가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받은 보조금 같은 것도 매출액에 포함해서 좀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진 신고하다 보시면 본인의 매출만 소득 금액으로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매출 누락 그리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밑에는 이제 타소득 자료 유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는 우리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까지도 합산해야 되는데 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내가 사업 주니까 우리 사업장의 사업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착각해서 나중에 소득 누락으로 또 다시 소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있겠죠.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3.3%로서 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잘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내가 24년도에 일을 했는데 왜 여기에 타소득이 유무에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급받은 소득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안 쳐 있다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그냥 늦게 싸버리면 이 안내문에 안 뜨게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지급명세서가 3월 10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회사나 이런 데서 지급명세서를 늦게 싸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X라 돼 있는데 보니까 제출일이 막 4월 말 이러면 안내문이 5월 1일자로 뜨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 대표 지금 얘기했지만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습관 저는 되게 좋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공제 참고 자료에는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아주 잘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중간 예납세, 그리고 3.3%라고 하는 뭐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한데 노랑우산 공제나 퇴직연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전액 공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소득에 맞게끔 한도를 적용해서 꼭 공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많이 까먹으시는 게 중간예납 우리가 11월 달에 내는 그 절반 내는 소득세 있는데 납세자분들 또 셀프로 신고하시다 보면은 이거 내가 세금 신고한 것도 모르고 그냥 종합소득세 그대로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는 내가 세금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내가 3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5월에 내 세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내문 보고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세금 내는지도 몰라. 1월 달 내고 5월 달 내고 7월 달 내고 10월 11월 달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뭔 세금 내는지도 모르실 거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셀프 신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 하실 때도 이 중간연합 신고 같은 거는 꼭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요, 저희가 우리 세무 대리인이 볼 때 요거 딱 볼 때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기 현금 영수증 미감행, 그리고 사업량 계좌 미신고, 이 부분이 무조건 공란이 아니라 지연 감행 또는 미감행, 그리고 사업용 계좌가 지연 신고, 미신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감면이 배제되니까요, 신고 대리 또는 뭐 25년도에 새롭게 계약한 사업주 분들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딱 봤는데 창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5월 달에 이거 딱 뽑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요 생각부터 들거든요. 미감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구제 방안이 없어요. 그냥 올해는 그냥 못 받고 넘어가는 거여서, 만약 여기 공란이 아니고 어떤 나쁜 게 써 있다고 하면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올해 연도에 대한 것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내문에요, 글씨가 없어야 되는데 글씨가 있다. 뭐 지연 감행, 미감행, 뭐 지연 신고 이런 거 있으면은 창업 감면 다 날라가요. 이게 중소기업 특별 감면 같은 것도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로 우리 업체 하나 다른 데서 이관해서 왔는데요, 창업 감면 1억 5천 날라왔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보면은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뭐 소득률 저조나 뭐 인건비 가족들 신고했는데 좀 주의하셔라, 이런 것들도 참 유의미하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소득세 신고에서 보통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업체들이 가장 좋긴 한데 개별 분석 안내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써 있는 업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소득률 저조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세무 대리인도 굉장히 주의를 하거든요. 우리 업종별, 뭐 시 군구별, 뭐 지역별 평균을 해서 우리가 소득률이 3%인데 업종별 평균 소득률은 뭐 7%다. 그럼 우리가 4% 정도 낮게 신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실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사경비가 있다든지 매출 누락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 등으로 우리가 소득률을 낮게 2개년도 연속하면 소명 또는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 소득률이 낮게 신고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에 느끼는 게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 낮게 들어갈 것 같거든. 우리는 진짜 가짜 경비 안 넣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안전한 절세 하자고 주장하는 곳인데, 근데 보면은 실제로 너무 어려우신 것도 많아. 나는 이번에 이 소득률 저조 찍히면서 위험하다고 얘기 잘 안 하고 싶어. 진짜 장사 안 돼서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 요즘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잘 신고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안내문은 중요하다. 우리 그 지세무사한테는 선배인 제 동기가 안내문에 성실사업자라고 찍혔어요. 성실신고하라고. 근데 그거를 임의로 판단해서 이제 납세자랑 협의해서 그걸 이제 성실신고를 안 했는데 뭐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세무조사 나왔죠? 이유는 정당한데 이게 결국 전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산에는 무조건 성실 신고 대상자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세무조사 대한 걸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도 그냥 진행하자고 그렇게 해서 조사 나왔지. 정기조사처럼 해가지고 진짜 혐의조사 나온 거지. 그렇게 조사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상황적인 내용은 이해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사 나오면은 결국은 행정량이 들어가고 세금 추징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조사관이. 안내문 보고
리스크 있거나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성실신고 아닌데 이거 되게 또 오해들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지 대표가 지금 케이스로 가져온 게 좀 애매한데 음식점은 7억 5천이 성실신고거든요. 뭐 7억 4천5백 이렇게 됐어요. 나 성실신고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가세에서 주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게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억 5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실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임의적으로 그냥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내문에 요즘 되게 디테일하고 신빙성도 높은 자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도 참 많고 웬만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요즘 또 세무사들도 포지션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24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멘트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우리 개별 안내 자료에 우리 사업장에 좀 꺼림칙한 게 나왔다. 그러면 꼭 유의하셔가지고 세무대리인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해 받고 신고하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꼭 로뎀 세무법인에서 발송해드리는 결산 보고서도 유의미하니까 종소세 끝나고서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AI 시대죠. 국세청도 빠르게 전산화가 돼가고 있고 이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보다 요즘은 국세청이 더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시면 진짜 위험해요. 그냥 안전한 신고가 결국 최고의 절세다. 그 안에서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거 잘 찾아서 세금 줄이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좀 절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5월 1일에 꼭 한번 뽑아보셔서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